퇴직 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설 줄 알았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세상은 나를 밀어내고 이제는 택시 운전석이 내 유일한 자리다. 이 문장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누군가는 설마?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퇴직 후 세상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집 한 채와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돈이 바닥나는 순간,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현실입니다. 대기업 임원도 고위 공무원도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오늘 밤 택시 운전대를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에서 택시기사로라는 충격적 현실을 통해 퇴직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택시기사로. 퇴직 후의 충격적 현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년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퇴직 후에도 괜찮을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수많은 퇴직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냉혹하죠. 오늘은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택시 운전석에 앉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던 김상무의 오산. 김상무는 35년간 한 대기업에서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는 은퇴 후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은 꽤 많이 받았고 자녀들 교육도 끝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김상무는 예전처럼 큰 차를 몰고 다녔고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이나 식사 자리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의 연금은 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생활비와 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2년 만에 지갑이 바닥났고 택시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덜 쓰고 퇴직 후를 더 준비했더라면 내가 왜 이 나이에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겠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 시절의 소비를 유지한다면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 건강을 과소평가한 박전무의 후회. 박전무는 은퇴 후에 무엇보다 건강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죠. 그는 은퇴 후에도 별다른 운동 없이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박 전무는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그의 예상을 훌쩍 넘었고 몸이 아프니 다른 일을 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약값을 벌어야 했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있는 일이 박 전무의 몸을 더 망가뜨렸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퇴직 후에 운동이라도 조금 했더라면, 건강만 유지했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일을 할 수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건강 관리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퇴직 후 자존감이 무너진 이 부장. 이 부장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부장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린 거죠.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지?
이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이 부장은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택시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내가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줬어. 이 사례는 퇴직 후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필요한 일을 찾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운전처럼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봉사나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죠. 퇴직 후 삶을 위한 3가지 교훈. 3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의 삶은 경제적인 준비, 건강 관리, 그리고 자존감 회복이라는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소비 패턴을 바꿔라. 퇴직 후에도 예전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아무리 큰 퇴직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는 삶을 준비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노후의 삶은 더욱 고단해집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습관화하세요.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의 존재감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새로운 직업,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퇴직 후 삶을 바꿀 준비는 지금부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퇴직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해 경제, 건강,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를 미리 고민해 보세요. 대기업 임원도 중견기업 부장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퇴직 후 택시 운전대에 앉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택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면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를 쉼과 여유의 시간으로 기대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누군가는 생계비를 위해 밤낮 없이 택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누군가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에 모든 돈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퇴직 후의 현실을 진단하고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핵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생존의 핵심 돈이 바닥나지 않도록 관리하라. 퇴직금? 오래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믿고 퇴직 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마치 물에 빠진 모래와 같습니다. 무심코 쓰다 보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바닥이 드러나죠. 한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 수령액은 약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은퇴 후 3년 안에 대부분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 패턴의 문제. 퇴직 전에는 정기적인 월급이 들어오기에 큰 돈을 쓰더라도 괜찮았지만 퇴직 후에는 한번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처럼 외식, 골프, 고가의 취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 비용,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생활비 증가가 퇴직금의 빠른 소진을 부추깁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월급 같은 수입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최소한 3가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액 투자의 활용.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고민해 보세요. 지출 줄이기.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이고 실속 있는 생활 방식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돈이 모자란 은퇴는 결국 일을 해야 하는 은퇴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 건강은 곧 재산. 건강이 없으면 돈도 소용없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시간 나면 운동하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퇴직 후에 건강 문제가 터지는 거죠. 한 예로 55세에 퇴직한 박 씨는 퇴직 후 술과 담배를 줄이지 않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더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은 약값으로 모두 사라졌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되었죠. 전문가 조언 퇴직 전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운동 루틴 만들기 걷기,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과 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식단 조절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하고 가공식품과 당을 줄이세요. 정기 건강검진 퇴직 후 병원을 자주 가야 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사전에 건강을 챙기세요. 퇴직 후 건강은 곧 삶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돈도, 시간도, 삶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3.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감과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죠. 이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55세에 퇴직한 이 부장은 처음 6개월간 집에서 쉬었지만 점점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내가 무슨 쓸모가 있지? 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고 결국 그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 직업 준비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경비원 자격증,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은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활동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큰 자존감을 줍니다. 취미와 배움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배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퇴직 후에도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의 삶,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퇴는 벼랑 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례들처럼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준비가 부족했기에 뒤늦게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릅니다. 돈 퇴직 후에도 월급 같은 수입을 만들어라. 건강 퇴직 전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라. 가치 있는 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준비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퇴직 후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막한 현실 대신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퇴직은 새로운 기회입니다.